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봉산탈춤이라는 작품,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가면극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탈춤이니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행하는 갈래, 봉산탈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산탈춤, 작품 제목 먼저 좀 적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봉산탈춤. 여러분 작품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 같아요? 봉산 지역명이에요. 지역. 어디 있었냐면 황해도 지역에 있었어요. 황해도 지방에 봉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단오날 가면을 쓰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극을 했던 거죠. 공연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희, 공연되어서 놀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연행, 공연되어 행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연 갈래였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탈을 쓰고 연행했던 그런 작품을 우리가 봉산탈춤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작품의 핵심 내용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됐어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이 우리나라 공연 갈래들 판소리도 그렇고 작자 미상이죠. 거의 대부분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갈래는 탈춤, 가면극의 대본이다. 여러분 가면은 왜 쓰고 하는 걸까요? 가면은 왜 쓰고? 뭔가 여기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권력계층을 비판하는데 주로 뭐 서민들이 또는 중인계층이 권력계층을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하면은 이제 뭔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상태에서 적나라하게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탈춤이 갖고 있는 많은 내용적인 특징이에요. 가면극의 대본이다, 민속극이다, 희곡이다. 희곡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희곡은 아이고 잠깐만 왜 아직도 지우개로 되어 있을까? 네, 됐어요. 희곡은 여러분 연극의 대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연극의 대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탈춤의 특징 보시죠. 희극적인 갈등 구조다. 우리나라 연극들 이런 탈춤이나 가면극 같은 경우들을 좀 보면 비극 거의 없어요. 선생님 비극은 물론 비극적인 거로 끝나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봉산탈춤 중에서도 칠과장 같은 경우는 미아의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 굉장히 웃음을 유발해요. 이 관객들이 마당 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정말로 비참하고 고달프고 비극적인 삶을 웃음으로 깔깔깔깔 웃어가면서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학미가 갈등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웃음을 통해서 해학미 혹은 골개미라는 건 웃음에 뭐가 결합되는 거예요? 비판이 결합되는 거잖아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희극적이다라는 거, 코미디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평민의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주로 관객층이 평민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판소리랑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양반계층이 정말 같이 즐겼던 그런 문화라면 가면극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판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좀 즐겼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체크하고 가시죠. 각 과장이 독립적이다. 여기 이제 과장이라는 건 이제 서양극에서도 뭐 1막 1장, 뭐 2막 2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막과 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과장이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유기적이지도 않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인과적이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작품과 작품
작품의 그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뚝뚝뚝 끊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과장과 과장이. 그리고 한 과장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뚝뚝뚝 좀 끊어져 있는 성향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산탈춤이 총 7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의 과장을 다 공연을 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부분과 부분이 과장과 과장이 다 독립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 이번 해 단오날에는 6과장을 공연한다. 그럼 6과장만 공연이 충분했었다 그 얘기예요.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성을 뭐라 그런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옴니버스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합승마차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에 비유 많이 하냐면 택시에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택시에 어떤 사람이 탔어요. 그런데 혼자 탔으니까 택시 기사분이 가시다가 방향이 비슷하다면 누군가 같이 태워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이야기들, 주인공들은 다 다른 거예요. 이 택시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른데 유일하게 하나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목적지가 비슷한 거죠. 목적지가 비슷하면 우리가 같이 한 택시에 타서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합승마차 옴니버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과정부터 7과정까지 주인공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뭘 향해서 가느냐? 비슷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 기득권을 비판하는 미알춤이랑 이 양반춤이 제일 유명하니까 양반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을 비판하게 될 거고요. 7과장인 미알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라는 기득권을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기득권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다룬다라는 점에서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럼 주제가 같다면 주인공은 서로 다르지만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할 때 이야기들은 유기성 없고 인과성 없고 독립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중요하죠? 네, 서양극이랑의 비교예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무대 장치도 없고 소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연극하던 그 탈춤을 공연하던 배우가 광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토마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채찍 같은 걸 들고 있다가 이렇게 그었다 그럼 거기가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시간도 바뀌고 이렇게 시공간이 굉장히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상상에 의지하는 거죠. 관객들에게 여기 지금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어 그냥 알려주면 되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장치 필요 없고 대단히 자유로웠다. 또 별표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무대의 개방성.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공연 장소가 마당이에요. 마당. 시장이 장이 섰다면 거기에 이제 마당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면 마당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면 관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원을 그려가지고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공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연 중간에 사람들이 별로 오늘은 재미가 없네? 그냥 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장을 보러 왔다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와 내가 좋아하는 봉산탈춤 공연한다 그러면 와서 봐도 되고 무대에 관객들이 막 언제나 들고 날고 이럴 수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공연을 하고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춤을 출 때 갑자기 흥이 막 겨워가지고 구경하던 관객들이 훅 들어와 같이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무대가 대단히 개방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6번 춤과 음악을 통해 장면을 구분한다. 우리 보통 서양극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춤과 음악을 통해 장면을 구분하고요. 관객의 참여도가 높고 사건이 현재화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극갈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일반적 특징이다. 라는 얘기고요. 언어의 양면성, 서민적인 비속어랑 양반 뒤에 한자어를 함께 썼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별표. 요거 여러분 판소리도 갖고 있는 특징이었죠. 근데 이 탈춤 같은 경우는 주된 관객층으로 양반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양반이 배우로 등장을 하는 거죠.
양반을 깔려고 그러면 양반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한문투도 이 극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산탈춤 연희 시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4월 초파일이나 단오날에 연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성격 민중적이고 평민적이고 풍자적이고, 여러분 여기 풍자적이라는 건 아까 골계적이라고 선생님 알려드렸던 거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웃음에 뭐가 결합됐다? 비판, 조롱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해학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막 풀어내니까 삶의 애환을 웃음으로 푸는 해학적인 성격, 평민문학의 주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근대지향적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이런 근대지향적인 거는 뭐 기득권을 비판하는 봉건사회의 절대군주화에 기득권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특히 우리 육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돈 얘기. 시대가 돈이면 금전이면 그냥 그만인데, 뭐 이런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신흥 상인 계층이 막 급부상하고 있는 거, 힘이 세어지고 있는 과정을 잠깐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문체는요, 말투가 어떠냐? 대화체죠. 연극이니까 당연히 대화체일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어투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제, 양반춤의 주제인 거죠.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하는데요. 그걸 형상화하는 방법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말뚝의 조롱을 통해서, 그게 한 파트, 한 묶음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파트가 딱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말뚝이는 뒤로 쓱 물러나고 양반들이 탁 앞으로 등장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식함을 폭로하는 덩어리가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양반들의 무식함과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네, 7번째입니다. 인물의 성격 및 상징성, 말뚝이. 뭐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뚝의 인물 유형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전형적인 인물 유형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전형적이라는 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있었다? 네,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유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뚝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양반들의 하인이에요. 양반들의 하인이어서 양반을 따라다니죠. 양반을 따라다니면서 막 양반을 이렇게 보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물 유형이 언제 어디서 나왔냐면 춘향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춘향전에서, 이미 앞서 춘향전에서 이도령의 하인이 있었던 거죠. 이몽룡의 하인, 그게 바로 누구였다? 방자였다. 방자. 근데 이 방자가 이도령을 끔찍히 위하고 모시고 막 이러는데 은근슬쩍 이몽룡을 막 순간순간 막 되게 재치있게 까는 거야. 그래서 이 인물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인물 유형을 딱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앞으로 이런 식의 인물 유형들이 나오면 이름이 뭐든지 간에 얘는 무슨 형의 인물이다? 방자형의 인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형 인물을 다시 정리하자면 뭐가 되는 거다? 양반들의 하인인데 중간중간 양반을 까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유형을 우리가 방자형 인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양반 삼형제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무식한 인물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취발이 잡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보면 되게 부패한 양반들로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취발이는 신흥 상인 계층이에요. 신흥 상인 계층으로 뒷부분에 잠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배경입니다. 시간적으로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 19세기 말까지도 계속 연행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공간적으로 황해도 봉산 지역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근대지향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숭상하고 신흥 상인층이 등장하며 신분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구성. 이 양반춤은
7개의 과장 중에 6번째 과장이고 각 과장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이야기들이 나열될 거고 이야기의 흐름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 앞에서 이미 드렸고요. 요거 별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번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들 너무너무 많이 사용돼요. 열거, 배구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춤과 노래와 연극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율을 맞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거대구는 운율을 만드는 대표적인 표현법이잖아요. 운율을 만드는. 그래서 당연히 많이 쓰였고요. 언어 유희.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장난하는 거 우리 평민문학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말장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야 됩니다. 과장법도 쓰였어요. 여러분 열거대구 언어의 과장은 모두 다 평민문학엔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표현 방법이에요. 알고 가시고요. 대단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양반을 조롱합니다. 이따 확인하실 거고요. 언어의 양면성 아까 말씀드렸죠.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한자어가 같이 나오게 될 거다. 자, 마지막 4번째 별표 3개입니다.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이 될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구조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와요. 재담의 구조를 쓰라는 서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재담의 구조를 나눠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객관식에서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따가 잘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재담의 구조 여기 나왔네요. 네,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먼저 보고 가시죠. 재담의 구조 요거는 별표를 5개를 아예 하고 가자 우리. 보세요. 먼저 이렇게 막 이제 극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관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였겠죠.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말뚝이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양반 삼형제가 쪼로로록 따라가요. 쪼로로록 따라가가지고 말뚝이가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뭐 하냐면 한번 쉬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쉬 왜? 쉬 왜 해줘? 쉬 이거 뭐야? 주목 이제부터 연극이 시작될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게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극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집중을 유도하면서 앞에 만약에 재담 이야기가 있었다면 막 춤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춤이 끝나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사로 전환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다. 그게 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쉬에서 말뚝이가 딱 주목을 시켜서 관객들이 막 떠들다가 야 조용해 그게 시작될 건가 봐 이러고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양반들이 막 위험을 부려 막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위험을 막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 떠는 모습을 보면서 말뚝이가 조롱해요. 자, 말뚝이가 에이 저게 양반이라고 양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개새끼래요 이러면서 막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들이 듣다가 아니 뭐야 우리 보고 개새끼래 양반들이 막 호통을 쳐요. 야 이놈 뭐라고 그러는 거야 호통을 치면 말뚝이가 아이고 뭐라고 들었어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아주 지체 높으신 양반 어르신들 나오셨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뭐해? 변명을 하는 거야. 변명을 하면 양반들이 그래?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막 안심을 하고 막 춤을 추는 거야. 아이 좋아라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죠. 양반의 안심.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반들이 막 그래?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막 춤추고 있을 동안에 말뚝이는 어떻게 할까? 말뚝이는 옆으로 탁 비껴서 가지고 관객들한테 아이고 바보야 바보들이야 바보들 아유 개새끼들 막 이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말뚝이가 그냥 그때만 순간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양반들이 안심하니까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아유 역시 바보들이야 바보들 이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죠. 근데 양반들은 깔깔대고 웃으니까 자기네들도 좋아라고 또 막 웃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탁 해소가 되는 춤. 갈등이 완벽하게 풀린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두 번째 재담으로 넘어가면 이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돼요. 자, 첫 출발. 자, 여러분 여기 보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처음은 두 번째 이야기 다시 시작. 재담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한다? 말뚝이가 쉬 한다. 그러면 양반이 위험을 부린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긴 해요. 아무튼 양반이 위험을 부려. 그럼 말뚝이가 에이 저 양반 좀 보래요 이러면서 조롱해. 그러면 양반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놈 뭐야 호통해. 그러면 말뚝이가 아유 아니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요. 저는 이렇게 모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양반들이 그 말을 또 믿고 좋아라. 아이고 좋다. 춤을 추면서 같이 춤추면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야기 마무리 갈등의 일시적 해소 춤으로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재담으로 넘어가고 요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 재담 구조가 반복되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양반 소개, 두 번째 담배질 금하는 거, 세 번째 세처는 숙소에 숙소 잡기, 네 번째 양반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재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가는데 인과적인 연결 여기 인과적인 연결 있다 없다. 인과적인 연결은 없다. 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재담이 다 요 1번부터 여기 요렇게 1, 2, 3번 아이고 번호 잘못 나왔네. 춤까지 요렇게 그래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이렇게 딱딱 완결이 되는 구조로 재담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거다. 첫 번째 파트에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각 과정의 구조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물이 등장하는 이제 등장인물 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 서양극으로 친다면 해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의 탈, 의상, 행동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뭐가 첫 부분부터, 이 해설 부분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양반을 희화화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거. 네, 그게 처음 해설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파트가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재담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독립된 이야기들이지만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한 파트가 한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글자놀이를 해. 양반들이 말뚝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뒤로 쭉 물러나고 양반들이 앞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허세를 떨면서 자기들이 유식한 척을 떠는데 시조도 읊고 운자놀이도 하고 한시짓기 하는 거죠. 그리고 한자를 쪼개가지고 하는 파자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무식함이 드러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 무식을 폭로하는 게 두 번째 덩어리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덩어리 취바리 잡아들이기가 나와요. 취바리는 조선에서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에 조선 말에 이렇게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신은 상인 계층이라 그랬죠. 그 취바리를 잡아들이는 장면이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양반들이 취바리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자 말뚝이가 전령을 요구하고 전령은 양반들이 써주는 명령서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유일하게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될 텐데 소재가 될 텐데 그 전령을 요구하고 금전을 받고 취바리를 용서할 것을 주선함으로써 여기서는 뭐가 부각이 될 거다?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부패와 비리를 풍자하는 이런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3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퇴장 하는 거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완결적이고 독립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전문 정리하면서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장인물 소개하는 게 맨 처음에 있을 거라 그랬어요.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여러분, 번거지와 채찍 별표하십니다. 말뚝의 신분을 암시하는 소도구입니다. 번거지, 여기 모자 보이시죠? 이거 번거지예요. 이게 말뚝이 탈이에요, 여러분. 말뚝이 탈인데, 이게 이제 번거지고, 그리고 채찍을 들었어요, 여러분. 채찍 왜 들고 있을까? 말뚝이 신분이 뭐라는 걸 알려준다? 네, 얘는 마부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양반들의 마부이면서 동시에 하인 역할을, 하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 말뚝이가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소도구 번거지 쓰고 채찍 들고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뚝이가 앞서오면 양반 사명자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와요. 양반 사명제들이 들어오는데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형광펜.
형광펜을 들고 노란색 선생님도 바꿀게요. 형광펜을 들고 네, 형광펜을 가지고 우리 양반이 희화화 될 때 우리 형광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는 거. 양반들이 이렇게 점잖게 와야죠. 어떻게 춤을 춰? 그것도 막 어색하게 막 이렇게 찌질하게 춤추면서 등장한다니까? 희화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님과 서방님,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새님이고요. 얘가 서방님인데 새님과 서방님이 언청이래. 언청이. 새님은 언청이가 2줄 보이세요? 언청이 2줄 여기 언청이 2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네. 잠깐만요. 여기 언청이라는 표현 요거. 여기 서방님은 한 줄, 새님은 2줄. 그러니까 여러분 언청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토끼 생각하시면 돼요.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뭐 구순구계열이다 뭐 이런 명칭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장애인 거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는 게 이제 새님과 서방님인데 뭐 하기 위해서 희화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선생님 형광펜 바꿀게요. 네,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여기 도련님. 여기 도련님 입 삐뚤어진 거 보이시죠? 입 삐뚤어진 거. 입이 삐뚤어졌어. 그리고 도련님은 말 한마디 없는데 형들을 뒤에서 따라오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계속 때리면서 오는 거야. 부채로 때리면서.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이것도 희화화죠. 그래서 양반 삼형제가 그들의 모습, 행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희화화되는 것이 소개 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 2번. 자, 말뚝의 신분 암시 소도구가 번거지와 채찍이었다면 양반 삼형제의 신분을 암시하는 소도구는 부채와 장죽이다.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장죽은 긴 담뱃대. 옛날엔 여러분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세상에 담뱃대도 신분에 따라서 달리 피웠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따가 사진을 보게 될 테지만 이렇게 긴 담뱃대를 피웠고요. 평민들은 이 긴 담뱃대 장죽으로 담배 피다가는 뭐 곤장 맞고 난리 나죠. 잡혀가죠. 어떻게 했냐면 짤짤한 이렇게 짧은 곤방대로 담배를 피워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죽이라는 것, 부채라는 건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신분을 암시하는 소도구가 됐던 거죠. 자, 희화화 선생님이 다 형광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뭐에 해당이 된다? 희곡의 해설에 해당이 되고 찰과 의상, 춤사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또 양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뭐가 시작이 됐다? 말뚝이의 제담이라는 큰 덩어리가 시작이 됐다. 자, 기억나시나요? 제담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쉬로 시작이 되죠. 쉬 시작되면 양반들이 한번 선생님이 말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양반들이 위험을 부려. 그럼 말뚝이가 어떻게 해야 돼? 말뚝이가 조롱해. 그럼 양반들이 그 조롱을 듣고 야 이놈 너 뭐라 그러는 거야? 호통을 쳐. 그럼 말뚝이가 아유 아니에요 변명해. 그러면 양반들이 그 변명을 듣고 그렇다니 안심해. 그리고 춤으로 마무리. 요게 제담의 구조고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실제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양반의 등장을 알리는 제담입니다. 말뚝이가 나와서 시작.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뭐뭐뭐뭐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제 은퇴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잘량은 여러분 개가죽 방석이야. 개가죽 방석. 되게 푹신푹신하대요. 개가죽 방석.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은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보여줬죠.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개다리 소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의미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양반이라고 하니까 요 양반은 신분으로서의 양반이야.
신분으로서의 양반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높은 신분으로서의 양반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양반 하니까 얘는 선생님 계속 이 말 반복하니까 좀 그렇다. 개 XX가 나오신단 말이요. 이렇게 뭐 했어요 여러분? 뭐 조롱했죠. 조롱을 했어. 그러니까 말뚝이가 조롱하면 그 다음에 양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 뭐야? 호통. 말뚝이 이 양반들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 이생언네 태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언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야 할수 뭐 하는 거예요? 변명. 양반들 합창 이생언이라네 막 춤춘다. 아이고 안심.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 갈등의 일시적 해소. 네, 이렇게 끝나게 된다. 제담의 구조가 탁 완결된 구조로 이렇게 한 파트의 이야기 안에 보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2번 별표하고 갑시다. 뭐가 사용이 됐다?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언어 유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음의 이어를 사용하는 동음, 같은 음에 그런데 의미가 달라. 양반 음은 같은데 하나의 양반은 신분으로서 높은 신분으로서의 양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양반은 개시기라는 의미의 양반이란 뜻이야. 이렇게 같은 음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탁 매칭해가지고 말장난을 했다.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 있고요. 선생님이 그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렇게 동음 이어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 찾아내라 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월매가 이도령이 거지 꼬라지하고 춘향이 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너무 실망했죠?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러면 이때의 서방은 여러분 서쪽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건데 원래는 남편이라는 의미를 써야 되는데 서쪽이라는 의미를 사용해가지고 남쪽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이유가 쓰이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여기 다 보신 거고요. 5번. 자, 제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양반. 고도의 풍자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이따가 다시 본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 보십시다. 두 번째 제담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제담. 말뚝이가 주인공이 되는 제담입니다. 담배와 헌화를 금하는 제담이 됩니다. 말뚝이 다시 시작됩니다. 반주 그치죠?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그럼 여러분 요때의 양반은 신분일까? 구경하시는 양반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양반은 뭘 가리켜요? 관객들, 주로 남자들이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구경하시는 남성 관객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아무튼 관객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누가 구경하고 있었다고? 서민 남성들이 구경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요. 평민층들이. 말씀 좀 들어보시오. 자, 그 사람들 담배 되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으니까 뭐 곰방대 듣고 있었을 거라고. 짤따란 곰방대. 짤따란 곰방대는 관객층이 서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짤따란 곰방대로 근데 먹지 마. 그걸로 먹지 말고 저 연죽전은 담뱃대를 파는 가게예요. 담뱃대로 가서 삐리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막 열거하고 나열해. 그래 놓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주까지 이거는 다 뭐냐면 장죽들이야. 장죽들. 긴 이거 누가 핀다 그랬어?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 양반의 소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피는 그 담뱃대를 맞춰가지고 저 재령의 나물이 개 낚시 걸듯 낚싯대가 이렇게 장죽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걸듯 이렇게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라는 얘기는 아니 당신들 서민이라고 맨날 꼼빵대 요걸 하지 말고 양반처럼 이렇게 해.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거 뭐야? 양반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반들 어떻게 해야 돼요? 호통 쳐야죠. 말뚝이 어떻게 해야 돼? 변명해야지, 변명. 네. 그럼 여기 양반들, 여러분, 요 양반들은요, 양반들은 어째서 했을 때, 요 양반은, 남자. 양반들이 들었을 때는, 자기네들의 신분을 말하는 거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뚝이는 요 맥락에서는, 양반들, 남자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봐야 돼요. 양반 나오시는데 이때는 신분이 되는 거죠.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그렸어. 누가 양반이 나오는데 평민들이 맞담배를 피고 있어. 안 되지. 담배도 그쵸? 헌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4번 써놨죠? 헌화 시끄럽게 떠드는 걸 금하라고. 양반이 나오실 테니까 너네들 담배도 피지 말고 떠들지도 마 라고 얘기했어 라고 변명해요. 그랬더니 또 그 변명을 듣고 헌화를 그만했다네 그리고 안심하고 춤춘다. 갈등의 일시적 해소. 이렇게 하면서 담배와 헌화를 금하는 제담이 또 끝났어요. 여러분 구조 반복된 거 확인이 되시는 거죠. 됐죠? 세 번째입니다. 양반을 맞이하는 장단제담. 말뚝이 또 시작. 여보 악공들 여러분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악공의 극중 개입이라는 굉장히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탈춤의 특징이 보였죠. 악공은 지금 서양극으로 치자면 오케스트라 연주단이란 말이에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가 갑자기 무대에 있는 배우가 그 악공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서양극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극에서 이 탈춤에서는 이렇게 악공을 극중에 개입시키기도 하고 뭐 다른 가면극 같은 경우는 보면 악공이랑 실제로 배우가 막 말도 이렇게 주고받고 막 그래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육류를 다 버리고 오음육류는 양반의 등장에 어울리는 우아한 음악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 우아한 음악 하지 말고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버드나무 홀뚜기랑 바가지 장단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도 않네. 거지들이 밥 한 술 줍쇼 할 때 하는 거 그게 이제 버드나무 홀뚜기랑 바가지 장단이에요. 그거 좀 해주시오 그런 거야. 그럼 양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조롱. 그럼 양반 뭐 해야 돼? 호통. 말뚝이 변명. 양반 안심. 춤 마무리. 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구조가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양반석기 제담으로 넘어가 봐요. 자, 생원, 위험. 양반이 위험을 부리는 거예요. 이놈, 너 양반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그랬더니 말뚝이가 조롱.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 국을 말아서 아침에 일찍 먹고 일조씩 아침에 일찍 먹었다는 얘기죠. 마구간에 들어가서 요 표현 좀 보세요. 노세원님을 내가 끌어다가 등에 솔질 쌀쌀해서 말뚝이님이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은 프랑스 독일을 일컫는 표현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동양 삼국 무릎 매주 발듯하고 여러분 시대적 배경 암시되고 있죠. 시대적 배경. 요거는 형광펜으로 갑시다. 네, 형광펜으로 어떻게 했다고? 이 서양, 영국,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동양의 삼국이 어디야? 중국, 일본, 조선이잖아요. 삼국을 무릎 매주 발듯하고 막 이렇게 점령하고 다니던 시대적 배경.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면서 뭐 그렇게 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타고서 동양 삼국을 막 마구 밟는 것처럼 여기저기 밟아가면서 뭐 동은 여울, 서는 9월,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 모래이 찜찜, 참나무 결결이 이렇게 막 점점 좁아져 가면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반을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으로.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담 같은 경우는 얘는 생략됐어요. 호통, 변명, 안심 생략됐고요. 문장의 의미가 뭐냐? 비전체의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너 왜 양반 모시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생원이 물어보니까 말뚝이가 쓸만한 양반을 찾아서 전 세계를 정말 방방곡곡 세상의 바위 틈틈이 모래 그 사이사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봤는데 쓸만한 양반은 없더라 라고 조롱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1번 노세원님. 노세원님은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된 거예요. 뭐와 뭐를 결합시키냐면 노생원과 노세가 비슷한 거야. 그죠? 노생원, 노세.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노세를 말하고자 한 건지 생원이 노세인 건지
생원이 짐승인 건지 알 수 없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양반을 동물의 지위로 격화시키는 표현이 나왔다. 말장난 언어 유희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생원은 밑으로 끌어내렸어. 동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자기는 어때? 신분이 미천한 자신은 님을 붙여줬어. 그래서 미천한 신분인 자신은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1번, 2번이 결합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다? 신분관계의 전도가 일어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3번 문장이죠. 동, 여울, 서, 구월, 대구, 열거. 4번 방방곡곡, 면면, 촌천.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겹쳤을 때 단어의 중첩을 이렇게 겹쳐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첩어라고 말해요. 첩어들 동음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운율이 느껴지게끔 그래서 리듬감, 우리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3번, 4번 대구, 열거, 동음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우리말의 묘미를 드러냈다라는 얘기고요. 5번 새님 비뚝한 놈 이거 뭐예요? 비속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양반한테 업습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죠. 이 종교 형태 같은 경우도 양반을 조롱하는 그런 말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뚝한 놈 해서 고귀한 양반을 비속한 존재로 전도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4번 제담 같은 경우는 노세원님, 말뚝이님, 쇠님 비뚝한 놈 그래서 신분관계의 전도가 대단히 잘 드러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네. 다시 보시죠. 잠시만요. 뭐가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네, 다시 보시죠. 양반의 세처 정하기와 담배 죽여놓기 제담. 자, 세처는 아까 원수님 뭐라 그랬어요? 숙소라고 얘기했었죠? 양반이 이제 숙소를 정하는 거예요. 아, 네 이놈 생원이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숙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닌나.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뭐야 무대 장치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서양의 전통극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당이다가 양반이 숙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커튼을 탁 치고 나서 그다음 툭탁툭탁 하면서 막 소품들을 갖다 놓는 거죠. 뭐처럼 보이게 하려고 숙소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탈춤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쭉 원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타리를 드문드문 꽂고 거기에 깃을 푸근푸근히 두른 날갯깃 같은 거 이렇게 막 꽂아놨다는 얘기지. 그리고 문은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위험이라면 이건 뭐겠어요? 말뚝이 두 번째 대사는 조롱인 거죠. 뭐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마구간. 돼지우리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반을 또 뭐로 바꿔놨어? 양반, 야, 니네들은 말이야, 돼지야. 이렇게 또 짐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원이 그 말을 딱 알아듣고 뭐야, 보통. 자, 이제 뭐 할 차례? 네, 변명. 할 차례야.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변명이 다시 한번 조롱으로 반전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만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양반 어찌 됐소. 여기 양반은 양반들이 듣기에는 신분으로 보이지만 말뚝이의 의도는 남자라는 그냥 아이 일반 남자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아이 양반 어찌 됐소. 좌좌오향 여러분 의미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우쪽으로는 앉을 때는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뭐 털을 잡아놔야 되고 이런 게 막 정해져 있는 거야. 양반들 숙소는. 그리고 뭐 호박, 주초, 산호, 기둥, 비치 뭐 이렇게 다 화려한 거야. 화려한 거.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여기 놓고 여기까지는 변명이야. 그렇게 변명을 하다가 갑자기 양칠간죽, 자문죽까지는 이제 장죽이거든요. 장죽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괜찮아. 이리저리 맞춰놓고 여기까지로 바꿉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꿔놓고 여기까지 변명했어. 변명하고 나서 그 삼털 같은 칼담배를 삼털 같은 칼담배 거칠게 썬 담배라고 삼의 털같이 그런 칼담배를 저 평양 동프로 선창의 돼지 똥물에다가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죽여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양반들의 담뱃대 안에는 담배를 넣어야 되는데 정말 보들보들 야들야들하게 담배가 너무 잘 마른 그런 담뱃잎을 막 이렇게 꿀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놔야 되는데 돼지 똥물에다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변명이 조롱으로 다시 전도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뭐 나와야 돼? 양반의 호통이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시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 아, 양반 어찌됐어. 쇠털 같은 담배, 가늘고 좋은 담배를 꿀물에다가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이렇게 변명. 양반들이 그 변명을 듣고 안심줌 하면서 세처방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신용을 하는 거예요. 판토마임인 거죠. 이렇게 쓱 들어가는 이렇게 몸 동작을 통해서 자기가 어딘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렇게 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처 안에 딱 앉는 거죠. 네. 자, 9번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뚝이의 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롱하고. 호통하면 또 이렇게 살짝 변명했다가 다시 조롱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면종복배.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속으로는 배신. 그렇지 않은 거죠. 그쵸? 면종복배. 등치고 등을 한번 빵 쳐주고 아유 아파 누구야? 그러면 아유 아팠어 이렇게 문질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세차방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했다. 무대 장치가 없었다.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 극중 장소는 지금 말뚝이랑 양반 삼형제의 공간인 거예요. 그죠? 양반 삼형제가 숙소 정하고 숙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극중 장소랑 공연 장소는 지금 현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인 거죠. 이게 같다. 별표 체크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당극은요, 우리나라 전통극은 특징이 이거예요. 또 극중에서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서양극 같으면은 극중 장소는 전쟁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연 장소는 무대 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극중 장소랑 공연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양의 전통극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전통극은 어떻다? 극중의 장소,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 숙소라는 이 극중의 장소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소, 마당이라는 장소랑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일치. 이해되셨나요? 네, 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별표 체크해 놓고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뭐가 끝난 거예요? 요 5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뚝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양반 삼형제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양반들의 무식함, 뭐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스토리 한 덩어리가 끝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2번째 덩어리에는 말뚝이는 뒤로 좀 물러나. 누가 나올 거야? 양반들이 앞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무식함을 폭로하게 될 거다라는 2번째 덩어리가 시작이 됩니다. 양반끼리의 글자놀이인 거죠. 어떤 구조가 또 변명이 될 거냐면 자부심을 표명해. 우리 참 대단해. 우리 얼마나 유식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식을 드러내기 위한 놀이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 교양의 천박성이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반복 구조를 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시조놀이고 두 번째가 한자에 운을 주고 끝글자를 맞추는 거죠. 운자를 주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로 끝나는 총으로 끝나는 또는 고로 끝나는 무슨 시를 짓기 이런 게 이제 운자 글짓기 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시조도 여러분 1번부터 시조부터 보면 시조 같은 경우는 어디 볼까요? 네, 그냥 여기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양반 문화인 거예요. 양반 문화. 그래서 생원이 쉬, 이번엔 말뚝이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말뚝이가 이렇게 쉬,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고 생원이 나서서 쉬, 자 이제 시작될 거야, 주목해. 여보게 동생, 우리가 양반이니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양반 문화. 그랬더니 그거 좋습니다 하고 시조를 읊는데 반나만 읽었으니 다시 점치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어요. 시조를 읊은 거죠. 시조를 읊었는데 여러분 이거 원래 시조를
불러보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롭게 창작해야 돼. 새롭게 자기가 시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 유행하고 뭐 그래서 평민들조차 너무 잘 알고 있는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그 시조를 그냥 상투적인 그 시조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조를 딱 듣고 말뚝이가 스스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소리를 해요. 소리. 작가예요, 작가. 민요야 말하자면.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덤에 뭐 이렇게 막 민요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민요 뭐 또는 작가 해도 괜찮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4번이 별표입니다. 별표. 공통점은 인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성이나 가변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뭐가 된다? 허망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 뭘 보여주냐? 생활 문화가 차이가 난다. 계층 간의 문화가 달랐음을 알려주죠. 그죠? 양반들은 어떤 문화를 즐겼다? 시조를 읊었다. 반면에 평민들은 민요, 작가를 불렀다. 서로 부르는 노래가 달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내용상 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별로 또는 문화적인 수준의 질적 차이? 이런 게 아니 만약에 시조를 새롭게 창작했다면 질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창작한 거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항상 뭐 자기네들이 많이 부르던 그거 그냥 그대로 불렀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질적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양의 천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의도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 시조라는 단어 1번. 이 가명극이 조선 후기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대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까지 됐죠. 요게 첫 번째 시조놀이 끝났습니다. 자, 양반들 스스로 자신의 교양의 천박성을 드러냈다. 두 번째 은자 글짓기. 글을 한 수씩 한번 지어보자. 이번엔 진짜 글을 한 수 지으려나 봐요.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동생이 운자를 한번 내보게. 네, 산자, 영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다 어려. 동생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시조를 읊는 풍으로 울룩줄룩 작대선하니 황천풍산 동성영이라. 자, 산자 영자 한자 운자는 맞췄어요. 한자 운자는 맞췄는데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이 요 해석이야. 울룩줄룩 큰 산을 만드니 황천풍산은 지명이에요. 황천풍산에 있는 동선영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명을 무의미하게 나열한 거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무식함. 형님 잘 지었습니다. 막 자화자찬하고 동생 한번 해봐. 형님이 운자 내십시오. 종자 못잘세. 그 운자 벽자록은 이거 되게 어려워. 흔히 쓰이지 않는 글자예요. 벽자록은 한자 낀 데다가 형님 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헝겊 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멀 못이라. 여러분 한자 썼어요? 한자도 안 썼어. 한자도 안 쓰고 어떻게 했어? 그냥 평민들의 생활용은 집세기 압총은 헝겊으로 묵었고 남학신의 뒤측은 거멀 못을 박았다. 이렇게 평민들의 생활용어를 나열하는 말장난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운자를 활용해서 한시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또 자신들의 교양의 천박성을 드러냈다. 운자놀이였습니다. 그리고 3번 파자놀이입니다. 파자놀이는 이제 한자에 자획을 나누거나 합하여 글자를 맞추는 수수께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고려 말에 너무나 유행이 있다죠. 목자 득국. 나무와 아들이 합쳐서 목자가 득국 나라를 얻는다. 그럼 여러분 이거 파자예요. 글자를 깨놓은 거죠. 요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씨가 나라를 얻는다, 나라를 만든다, 이런 노래가 고려 말에 유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파자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자놀이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한자를
좀 잘 알고 그거를 깨서 수수께끼를 만들어야 되니까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볼까요? 파자해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이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글자를 깬 거예요? 아니죠? 그냥 서민들이 흔히 하던 수수께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서방이 그거 운고 표에도 없는 자인데 한자에 운자를 쭉 풀어놓은 그런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피마자는 이제 아주까리 씨앗을 말하는데 그 수수께끼에 답을 한 거지. 하얗고 몸뚱이 알락달락한 거 그거 피마자 아닙니까? 그래 맞았어 잘했어 자화자찬. 그래놓고 또 수수께끼네. 놈두렁에서 살 피면서 짚고 섰는 자는 무슨 자냐. 그러니까 그거 노님자 아니냐. 형님 잘 맞췄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서로 뭐 하고 있어? 서로 무식한데 그 무식한 거를 서로 모르고 그냥 서로 막 칭찬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파자놀이까지 해가지고 양반들이 자기 스스로 무식을 폭로하는 내용이 끝난 겁니다. 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죠. 이 두 번째 덩어리 맨 처음에 시조 읊기하고 두 번째 운자로 시를 짓는 거 하고 세 번째 파자놀이하고 그러면서 교양의 천박함을 폭로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취바리는 상인계층 이라고 얘기했죠. 살짝 들어와서 한편 구석에 선가 10번 별표. 무대장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관객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구석에 이렇게 와서 취바리가 잠깐 서는 거죠. 이렇게 개방된 무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덩어리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덩어리가 나옵니다. 취바리 잡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놈 말뚝아, 날았던 노랑동 7푼 잘라먹은 놈 뭐 했다는 거야? 공구맹령을 했다는 거야. 비리를 저질렀어. 상인계층에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빨개. 어디 보자. 붉은색. 새로 부상한 신흥 상인계층의 강한 힘, 저항성, 소유욕을 상징하는 얼굴이 상통은 얼굴이야? 비속어죠? 얼굴이 빨갛고 울룩불룩 뱀이 잔등 같은 놈.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탈 가져온다는 거 깜빡 까먹었다. 얼굴이 이렇게 빨간데 그 다음에 이 뭐야 울룩불룩 뱀이 잔등 같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탈 위에 이렇게 뱀 잔등처럼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쭉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탈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말했어요. 왜 잡아들여라? 취바리의 탈을 묘사했고, 왜 잡아들여라? 걔가 뭐 했으니까, 공금을 횡령했으니까 잡아와라! 양반이 권위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 잡아! 그랬더니 말뚝이가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무슨 뜻? 헤아릴 수 없고, 너무 힘이 세고, 날래미 비호 같아. 나는 호랑이와 같이 세. 비유 나왔어요, 비유. 비유를 통해서 이 신흥계층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알려주죠.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잘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4번 별표하라 그랬어요. 4번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양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확인하세요.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해라. 얘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뭘 써서 줘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종이를 받아두고 취바리한테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이니까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 끌려 양반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해당이 되는 그 전령을 딱 보자마자 이게 끌려가지고 이 취바리가 양반 앞으로 와요. 그러면 양반의 권위가 그렇게 막 신흥 막 부상하고 있는 상인 계층도 제압할 정도로 아직은 권위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뭐가? 전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6번 보십시다.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여. 자, 6번 별표. 그놈 잡아들였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이렇게 내밀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놈 잡아들였어 했단 말이에요. 비언어적 행동. 언어가 아니죠.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이번에 다시 양반을 조롱합니다. 양반 조롱. 그러니까 무슨 냄새 났겠어? 무슨 냄새? 똥냄새 났겠지, 똥냄새. 세원이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이랬더니 말뚝이가 이놈이 피신을 하여다녀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원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이렇게 말해요. 대단히 양반의 폭력성이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모가지, 밑구녕 모두 다 비속어고요. 이 평민들이나 사용할 만한 비속어를 활용해가지고 양반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목을 뽑아가지고 똥구멍에다 집어넣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말뚝이 마지막 대사입니다. 새님 말씀 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황금 만능주의. 조선 후기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 시대가 금전이면 짱인데 돈이 최고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뭐하오. 돈이나 몇백 년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논았으면 새님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새님은 모버지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러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반들의 부정축제를 폭로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다. 뭐다? 죄인들을 잡았다가도 돈을 받고 어떻게 했다 양반들이 풀어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취발이 잡아들이기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봉선 탈춤입니다. 여러분 빈출 유형 쌤이 적어놨어요. 보세요. 재담구조 또는 가의 대사 구조를 주고 나서 본문을 순서에 맞게 좀 배열해라 라는 문제 유형. 두 번째 인물과 관련된 거, 인물과 관련된 설명, 양반들에게 충고하는 말, 말뚝이는 어떤 인물 유형이고 양반은 어떻고 취발이는 어떤 인물 유형이다라는 문제 유형. 그 다음 언어 유희나 희화화 표현들 잡아내라 라는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탈춤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 서양 영국과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상을 물어보는 근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조선 후기였었잖아요. 네, 그런 질문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 양반이란 단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구별하라는 문제 유형. 그 다음 쉬, 춤 이런 것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 그 다음 양반들의 당시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현재 적용해 풍자의 대상을 선정한 거, 연기자들에 대한 연출가의 요구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극이기 때문에 연극으로 공연이 실제된다면 어땠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이런 질문 유형들도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너무너무 많은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암기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고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